안녕하세요. 돈과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자유인입니다. 80대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인생을 즐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60대인데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몇 걸음 걷지 않아 숨이 차오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하고 독립적인 80대 어르신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찾고 뇌를 보호하며 자유를 지켜줄 6가지 강력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큰돈을 들이거나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운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며 마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답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습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6가지 황금 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50세가 넘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조언이나 빈 약속이 아닙니다. 하버드나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같은 최고의 기관에서 의사와 연구자들이 조용히 수년간 강조해온 증거에 기반한 장수의 비결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중요한 정보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독립성이나 에너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자유,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미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든 이제 막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셨든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건강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이나 속임수가 아닌 60세 이상의 건강을 지원하는 실천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피곤하고 자꾸 깜빡 잊어버리고 걸음이 불안정해진 후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실천하는 올바른 습관이야말로 노화와 질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 간단해서 종종 간과되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매일 걷기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걷기라는 행위가 어쩌면 노화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자연적인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힘차게 뛰고 폐는 더 크게 확장되며 관절은 굳어지지 않고 움직일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걷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내는 결과에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따르면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길고, 더 강하고,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의 은퇴한 기술자이신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은 집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살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극단적인 운동이 아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걷기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km씩 걷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도 필요 없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에너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에 10년을 더한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더 명료한 사고, 더 날카로운 기억력, 그리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약과도 같습니다.
시간과 약간의 노력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장수 비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걷기의 정신적인 이점은 신체적인 이점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창의적 사고를 최대 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슬프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저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발걸음의 리듬과 신선한 공기의 감촉은 자연히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85세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나 안락의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55세 때 걸었던 그 산책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등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이고 강하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한 발전.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5분간 걷거나 저녁 식사 후 천천히 산책하거나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는 동안 거실을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걸음이 중요하고 모든 움직임이 우리 몸에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연스러운 건강을 추구하는 어르신들에게 걷기는 현재 우리의 상태 그대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혼자 걸으며 사색에 잠길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걸으며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빨리 살기 위해 먹지 말고 오래 살기 위해 먹어라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 입 한 입은 우리 몸에 치유하라는, 보호하라는, 혹은 서서히 무너지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실은 많은 노화 관련 문제들이 뼈나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었다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양 요구량은 실제로 증가합니다. 우리 몸은 염증과 싸우고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가공된 간식에 손을 뻗습니다. 쉽고 저렴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영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아침에는 토스트, 점심에는 가공된 햄, 저녁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즉석밥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고 혈압은 점점 높아졌으며 관절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건강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영희 어머님은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매 끼니에 진짜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나물을, 점심에는 구운 당근을, 저녁에는 항상 샐러드나 쌈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7kg을 감량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으며 머리를 뒤덮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땅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는 음식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영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잘 늙어가도록 돕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음식이 아니라요. 케일이나 근대 같은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을 지원하고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하여 뇌가 노화로 인해 쇠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귤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오후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설탕이 든 음료 대신 허브차를 선택하십시오. 물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레몬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경학 저널 뉴럴러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인지 저하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예방의학입니다. 물론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초콜릿을 영원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과 건강을 해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육, 포장된 과자, 설탕이 든 시리얼 같은 것들은 결코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부에서부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사고를 둔하게 만들며 몸을 지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의사들이 노년기 건강조언을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3번,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기억력을 훔쳐가게 두지 마세요.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입니다. 다리가 튼튼함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인 기억력 상실은 잘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놓치는 것처럼요. 별일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생각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 년 동안 날카롭고 활동적이며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뇌를 훈련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정신적 쇠퇴는 노화의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방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올바른 일상 습관을 통해 뼈와 근육을 보호하듯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강력한 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소설책이든 신문이든 심지어 요리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뇌는 집중하고 처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력, 기억력, 상상력을 담당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기억력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즐, 십자말풀이, 스도쿠, 논리게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고 뇌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엑서터 대학교와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퍼즐을 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단기 기억력과 처리 속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의 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태블릿으로 단어 게임을 하고 심지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초급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마치 내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신이 맑아지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무엇보다 정말 즐거워. 즐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활동을 즐길 때 우리의 뇌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혹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강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밀어넣고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저평가된 뇌 활성화제 중 하나는 바로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뇌가 실시간으로 듣고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당신은 단지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느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건강 정보에 정신 건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정신 체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5분의 독서, 몇 개의 퍼즐, 의미 있는 전화 한 통. 이런 작고 꾸준한 선택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있어 가장 소중한 부분, 즉 자아감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살아있고 호기심 많고 세상과 연결되어 깨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세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근육 손실입니다.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 위의 숫자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을 잃기 때문에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쇠퇴 뒤에 숨어있는 과학에는 근감소증 SARCOPENIA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40대부터 시작되어 60세 이후에 가속화되는 점진적이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근육 손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감소증의 속도를 늦추고 멈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저항운동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우리의 독립성 그 자체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서고 장바구니를 들고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꾸준히 하는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4세의 은퇴한 우체부이신 상철 어르신은 동네 마트에서 가볍게 넘어진 후 이 사실을 직접 깨달으셨습니다. 의사는 근육 손실로 인해 앞으로 부상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상철 어르신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가벼운 물병을 들었다 내리고 부엌 조리대 근처에서 짧게 스쿼트를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단지 걸음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락의자에서 몸을 지탱하지 않고도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됐지. 이것이 바로 장수를 위한 일상 습관의 핵심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간단한 노력입니다. 수동적으로 노년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나이 들고 싶다면 저항 운동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의자를 지지대로 사용한 부드러운 스쿼트, 물병을 이용한 팔, 컬 운동, 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벽에 대고 플랭크를 하는 등 체중을 이용한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굳이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강한 근육은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느끼면 망설이게 됩니다. 산책을 피하고 손주들과 노는 것을 멈추고 예전에 즐겼던 삶에서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그것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통제력을 되찾아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를 더 젊게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변해서가 아니라 자세가 개선되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몸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 습관은 사회적 연결, 더 긴 삶을 위한 간과된 약입니다. 올바르게 먹고 매일 걷고 심지어 근력 운동을 하고 8시간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혼자서 하고 있다면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아마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치유법일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심리학 과학 전망 퍼스펙티브즈 안 사이컬라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외로움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인지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우리의 몸과 뇌, 그리고 심장은 모두 우리가 혼자일 때를 알고 반응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6세의 미경 어머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나간 후 대부분의 날을 집안에서만 보내셨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힘들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동네 노인복지관의 독서 클럽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매주 나누는 대화, 함께 터뜨리는 웃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듣는 게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연결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실에 발붙이게 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속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전화 한 통, 이웃과의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사회적 제스처 그 이상입니다. 무료이면서 의미 있고 매우 효과적인 자연 건강법입니다. 방치된 외로움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세상을 축소시키고 관점을 좁히며 서서히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연결은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방 안에 다시 빛을 가져다주고 기운을 북돋우며 몸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아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 그 이상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경종입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정신이 더 맑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은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오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저 사소한 이야기나 웃음,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작용이며 치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요법이 단지 약초나 따뜻한 차에 관한 것만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에 관한 것이고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을 신경 써주는 공간에 자신을 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신경 써주는 한두 명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인해 그것이 더 어려워졌다면, 사람들이 떠나거나 멀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 초대 한 번,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습관은 깊은 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야간 수리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시하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서서히 기분과 집중력 그리고 치유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진실은 잠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수 비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의 정호 아버님은 밤에 서너 번씩 깨곤 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약을 먹은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것은 밤의 습관을 바꾸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자기 전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더 잘 자게 된 게 아니었어.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더 명료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생겼지. 이것이 바로 깊고 회복적인 잠이 하는 일입니다. 단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말 그대로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기억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조절하며 체중 증가와 피로를 막기 위해 인슐린 수치의 균형을 맞춥니다. 충분히 좋은 잠이 없다면 걷기, 잘 먹기, 사회활동하기와 같은 최고의 노력들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노년기 건강 비법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필요량은 줄어들지 않지만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것에 맞춰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밤잠은 50세 이후 건강하게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를 날카롭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심장을 보호하고 다음날 움직이고 생각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걷기가 근육을 훈련하는 방법이라면 잠은 몸이
그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음식이 하루를 위한 연료라면 잠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 연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대화가 마음을 살아있게 한다면 잠은 기억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며칠의 양질의 수면만으로도 염증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의 방식대로 명료함과 힘,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습관은 돈이나 완벽한 건강, 심지어 유리한 출발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한때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 마음을 불꽃 튀게 하는 책 한 권, 건강한 식사 한 끼, 안부 전화 한 통, 잠들기 전 스트레칭.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장수를 위한 매일의 선택이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종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50세 이후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화는 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